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한국 검찰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신장섭 교수 그리고 밀턴 프리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경제학 교수 신장섭 교수가 조선일보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선일보 기자의 잘못인지 인터뷰를 잘 못 옮긴 건지 이 발언에 대해서 독자들이 또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주인은 법인인데 한국선 주주 우선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법인이다. 기업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주인이 법인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회사 제도에서 기업 자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창업자들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갖고 있다.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 기업의 주식은 기업 자신이다.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이다. 그럼 주식은 뭘 뜻하는 거죠? 주식이 바로 기업의 재산권을 분할해서 증권화한 거잖아요. 마치 주식하고 기업의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한 발언을 하셔요. 이게 진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인터뷰하는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잘못 받아 적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는 발언인데요. 기업의 총수는 법인이고 흔히 기업 오너라는 사람도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주주 경영인이다. 기업 오너가 한국에서는 경영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건희 회장이 아무런 이사로 등재 안 하고 있으면 그분이 고용계약을 하고 있나요? 대주주 경영인은 맞지만 고용계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 총수는 법인이다? 그럼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라는 얘기예요? 정말 헷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영인은 법인과 계약을 맺은 수탁 경영자로서 기업의 장기 성장이라는 과제를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맺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주주 가치나 다른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추구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지금 기업이 주주나 이해관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기업이 기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저도 듣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기가 좀 어려운 발언이에요. 경제학 교수가 이제 기업의 주인은 기업 자신 법인이다. 기업도 주주들이 설립과 청산의 대상이잖아요. 주주들이 결정하면 설립도 하고 청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 자체가 주인이다라는 말은 모순이죠. 그래서 주식은 재산을 증권하는 것으로 유통을 위한 수단이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를 갖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법인이 재산권의 온전한 법인을 위해서 법적 관리를 부여한 것이지 그 자체가 주인이거나 사람이 될 수 법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법인이라고 하는 건 잘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총수가 법인이다? 이건 또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5조 이상의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공정위에서 동인으로 신고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없는 총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지배하는이라는 말도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이상한 법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과 지배주주에 대한 무차별 규제를 위한 규정이기도 하고 그러나 총수는 대주주이자 또는 대주주일 뿐이고 또는 경영인이지 법인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 총수가 기업 법인이다? 이 말은 저는 아무리 봐도 조선일보가 기자회견을 잘못 이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기소했던 이복현 부장검사란 분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각해 주주 배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주에게 금전적으로 훨씬 이익인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 즉 삼성물산이 제일모자가 합병하지 말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를
주주한테 할당하면 소액 주주들한테 더 이익인데 그걸 하지 않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미국 법에서 이 같은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배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임을 결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이 부장검사 같은 분들은 아마 미국 법도 모르고 기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양반은 이제 아까 신장섭 교수가 얘기하는 주주 중심주의, 무조건 평등주의, 소액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를 하는 게 최고로 옳다는 단기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한국에 배임죄가 없고 횡령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배임은 뭐냐 하면 횡령죄는 구체적인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현금이 옮겨갔다든지 주식이 옮겨갔다든지 뭐 땅이나 사무실을 부당하게 누구한테 임대를 했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하는 재산권의 부당한 이전을 증명하는 게 횡령죄고요. 배임죄는 경영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재산이 확정되지 않는 아주 포괄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배임죄가 없습니다. 횡령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 우선 그 얘기가 거짓말이고요. 미국에서 경영자들이 판단을 할 때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끼쳤다가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즉 경영을 하면, 의사결정을 하면 많은 것들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선의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행한 행위였고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황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죄를 아주 좁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이 함부로 횡령죄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경영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이 회사의 손해를 본다는 걸 뻔히 알고도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원고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의 피고들이, 그러니까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회사에 충성할 원칙, 신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무조건 이사들은 제대로 경영 판단의 원칙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된 것은 저는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경영에서 이렇게 배임 횡령이 우리나라처럼 마구 조무줄처럼 전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의 칙, 어떤 신의 원칙에 따른 행위일 것, 그 다음에 회사의 최고 이익에 따른 행위일 것, 알려진 근거에 의한 행위일 것, 쓸모없지 않을 것, 개인적 이익이 개입하지 않았을 것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가드를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보면 되죠. 지금 이 복현 부장판사의 얘기가 정확하게 틀린 얘기라는 게 어딘 거냐면 유노칼 코퍼레이션하고 메사 페트롤리움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메사의 유노칼이라고 하는 회사가 적세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메사 페트롤리움 컴퍼니가 주당 54불에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노칼 이사에서 유노칼한테 팔지 않는 주식을 우리가 72불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메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인수를 72불에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메사 쪽에서 이게 이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 주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뭐냐면 이건 회사 안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인수합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윤호칼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적대적 M&A에 대해서 한 거는 회사의 정책과 이사회의 기업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수합병되면 자기 이사의 자리가 뺏기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주식인수를 인수한 게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회사가 소송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54불밖에 안 되는데 72불에 사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회사의 정책과 이사의 기업 지배 보호를 위해서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영 판단의 원칙에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그 아까 이복현 검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소액주주들한테 배당했으면 이익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했으니까 배임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임으로 낮춘다 했던 얘기가 우선 배임죄라는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경영 판단 원칙을 보다도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들의 폭넓은 의사결정을 허용한다라는 것들이 판례에서 다 나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판사들이 부장판사급인 검사가 되면서 기업들을 지금 들볶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부실 계열사들한테다가 회장님이 돈 지원해주라 이런 거를 가지고도 다 지금 배임으로 처벌을 해왔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룹 경영 실체를 인정을 해서 긴박한 상황에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는 다 배임이 아닌 거로 면죄부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끊임없이 지금 배임이라고 해서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도 이 배임죄로 기소된 연방대법원이 97년과 2001년에 기업인들에서 되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보험사 아락이라는 아락회사의 대표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다 손실이 났다. 그 손실이 났으니까 배임죄로 기소했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냈다. 그래서 경영자의 경영행위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성을 최대 존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소외를 가하는 행위, 배신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추구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이 이건희 또는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없다. 대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구조가 튼튼한 경영지배구조 하에 있었다는 것이 소액주주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검찰이 그렇게 한 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하고 이복현 부장검사가 주장한 얘기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다른 나라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장섭 교수가 뭘 지금 혼동하고 있냐면 지배구조하고 경영 판단을 할 때 어떤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영 판단의 원칙에 있을 때 이해구조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과거에 그 마르크스저는 자본가가 주주를 착취한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근데 이제 주주 우선 관점은 주주들이 이사한테 위임을 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진이 종업원을 관리하는데 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해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 신장섭 교수가 강조했던 사항들은 뭐냐 하면 주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하청업체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경영 판단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해들의 갈등 구조가 주주와 이사회 또는 경영진 간의 갈등이냐 주주와 이사회와 종업원의 또는 하청업체의 관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앞에는 쉐어홀더 중심주의고 뒤에는 스테이크홀더 중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고 주주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주 중심주의였는데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경영 판단도 다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글로벌의 경영 원칙, 판단의 원칙이라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로 번져서 소유권하고 기업이 뭐냐, 경영 판단의 원칙에서 고려할 이해가 누구의 이해냐라고 하는 것들을 혼동해서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혼란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나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주중심주의, 단기주의에 대한 공격이 무지 심한데 그 이해 당사자 중심이 돼서 기업이 환경도 생각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도 생각해야 되고 기후변화도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 주주중심주의에 그 소위 쉐홀더 수퍼머시를 주장했던 밀턴 프리만이 틀렸다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장난에 관한 거고요. 온통 국민들이 기후변화나 종업원들의 평등권이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기업은 결국 주주한테도 나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해를 추구하다가 중장기적인 이해를 해치는 거라고 하는 단기와 장기의 이해 문제지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게 과연 밀턴 프리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밀턴 프리만과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그 엉터리 그 밀턴 프리만은 틀렸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제철이 2020년 5월에 PBR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 가격하고 순자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입니다. 자산이 따졌을 때 주가가 자산의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면 지금 주가는 15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5원을 주고 주식을 다 사가지고 청산을 해버리면 100원을 벌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6배 장사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에 제가 이거 자료 만들 때가 24,850원입니다. 그러면 주주들한테 어떤 헤지펀드가 와가지고 3만원 줄게. 그런데 경영진들이 대주주가 이걸 안 팔았어요. 지금 주가가 자산 총액의 15%밖에 안 되는데 주가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다 팔았으면 그리고 청산하면 지금 소액 주주들은 24,850원에 밖에 안 되는 걸 3만원 줘서 사주니까 5,150원은 이익이잖아요. 지금보다 거의 20%의 수익을 내잖아요. 지금 주가에. 그러니까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했으니까 이 주식을 헤지펀드한테다가 벌처 캐피탈들한테 안 팔았던 게 배임이냐 이런 거거든요. 소액 주주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시면 여기 현대제철이 순자산 0.15 PBR이요. DGB 금융지주가 0.16 BNK 금융지주가 0.16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저 주가 총액의 뭐 OCI 같은 게 0.35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 총액이 전체 자산 순자산의 35% 빚 다 빼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자산의 35%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주식 다 사가지고요 청산하면 35원 가지고 100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산을 거절했다. 여기 대주주들이 롯데쇼핑이 지금 롯데쇼핑이 순 PBR이 0.24%인데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이걸 못 팔겠다, 안 판다, 이 M&A를 헤지펀드에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 소액 주주들한테는 팔아가지고 청산하는 게 좋은데 안 팔았으니까 배임이다, 아니면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처벌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종업원이고 하청업체고 다 실업자 되고 다 망하겠죠? 우리 경제 나빠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경영진들을 처벌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존속성 그리고 이사진의 경영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들은 소액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그걸 배임이라고 또는 횡령이라고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익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 판단의 원칙에는 종업원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고 지역경제도 있고 기업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신장섭 교수가 이걸 강조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게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혼동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PBR이 1보다 적다는 얘기는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다는 거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주식가치보다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PBR이 0.15다 그러면 순자산가치는 15%밖에 안 되고 청산하면 주식가치의 6.67배의 배당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산을 다 팔아쳐가지고. 그래서 해치펀드가 3만 원에 제안을 했는데 거부했으면 현대제철의 대주주들은 배임을 한 거냐, 횡령을 한 거냐, 또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을 해친 거냐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글로벌 기준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아까 삼성전자 주식을 받아서 소액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주고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ML을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선동적인 거짓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국민을 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기업과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인수합병이 이재용에게 이익이라는 것만 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냐.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일가의 안정적인 경영권이 훨씬 이익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소액주주의 손해가 난다고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 관점이라는 게 있고 손해 판단의 기간이라는 게 있다. 지금 이 주식이 나쁘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순자산보다 높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횡령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우선 적용이 돼야 되는데 횡령은 구체적인 재산권이 이동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한 가지 신장석 교수의 발언이 오해를 일으킨 건지 인터뷰어가 경제나 기업의 지배구조론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잘못 옮겨 적인 건지 모르지만 신장석 교수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에 있는 용어를 주어서 이 좌파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동을 줬다. 그래서 이 용어의 대혼란은 하나는 소유권은 주주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역시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고 단 지배주주의 경영권과 일반 소액주주는 권한이 좀 다르다. 지배주주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소액주주들은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먹을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거냐 아니냐 할 때 기준이 소액주주의 것만 볼 거냐, 기업의 영속성이나 이해관계자 전체를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의 이야기인데 소유권과 지배주의 경영권과 경영 판단의 기준을 막 섞어서 경영 판단의 기준이 이해관계자 전체와 장기적인 관점도 다 고려할 수 있다는 거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하고 법인을 혼동하고 또 소유권과 법인을 혼동하는 용어를 써서 저는 이게 신장석 교수의 용어의 선택인지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자의 부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 자체는 일반 독자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는 용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